오늘 거울을 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 없으십니까? 언제 이렇게 늙었지? 눈가에 자리 잡은 선, 입가에 새겨진 주름, 예전보다 무거워진 얼굴의 무게감, 거울 속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을 거두게 됩니다. 마치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그 감각을 아십니까? 오래 살아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어쩌면 매일 아침마다 그 감각을 경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수를 하다가, 옷을 입다가, 무심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그 순간의 낯선,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린 젊음의 증거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리고 사회는 오랫동안 아주 집요하게 그 배움을 강화해왔습니다. 주름은 쇠퇴의 표시라고, 나이 든 얼굴은 무언가를 잃은 얼굴이라고. 하지만 오늘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걸어온 길이 당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 길의 흔적을 부끄러워하는 자는 결국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것이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 여러분이 다시 거울 앞에 서실 때, 그 얼굴을 조금 다른 눈으로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주름을 두려워하는가? 먼저 솔직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름이 두렵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속으로는 그렇다고 답하실 것입니다. 두렵다는 게 꼭 거울 앞에서 울음을 터뜨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슬그머니 시선을 거두는 것, 사진 찍히는 걸 피하게 되는 것, 오래된 친구를 만나기 전 한 번 더 얼굴을 살펴보는 것,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의 다른 모양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매우 오랫동안 젊음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해왔습니다. 매끈한 피부, 탄력 있는 몸, 빠른 걸음걸이, 광고판마다, 텔레비전마다, 이제는 스마트폰 화면마다 그 메시지가 흘러넘칩니다. 젊어 보이는 것이 건강한 것이고, 건강한 것이 성공한 것이며, 늙어 보이는 것은 어딘가 뒤처진 것이라는 암묵적인 문법. 이 문법은 너무 오래 반복되어서 이제는 문법인지도 모르게 우리 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노화 방지 크림의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티에이징 앤체칭. 직역하면 노화에 반대한다는 뜻입니다. 노화에 반대한다. 나이 드는 것에 저항한다.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나이 드는 것은 싸워야 할 적이고, 가능하면 숨겨야 할 결함이라고.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험한 산을 오른 등반가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힙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결코 쇠퇴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며 살아있었다고, 버텼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삶의 가장 긴 전장을 통과해요? 사람의 얼굴에 새겨진 흔적은 다르게 읽혀야 합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오늘 니체를 불러오려 합니다. 니체가 본 것 고통은 적이 아니다. 프리드리히 니체. 1844년에 태어나 1900년에 세상을 떠난 독일의 철학자입니다. 그는 평생 몸이 아팠습니다. 극심한 두통, 시력장애, 구토, 불면.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철학을 썼습니다. 어쩌면 그 고통 덕분에 그는 남들보다 훨씬 더 깊이 고통의 의미를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니체는 당시의 철학자들과 달랐습니다. 많은 철학자들이 고통을 피해야 할 것으로,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보았을 때, 니체는 정반대의 방향에서 물었습니다. 고통이 없었다면 과연 당신은 지금의 당신이 되었겠는가? 니체의 핵심 사상 중 하나는 자기극복 셀스투베르윈동기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열심히 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극복은 지금의 나를 넘어서기 위해 지금의 나와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흔적이 바로 성장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은 종종 오해됩니다. 강해지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의미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니체가 말한 강함은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 고통을 통해 변해가는 것. 부서질 것 같은 순간을 통과하면서도 결국 살아남아 다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니체가 말한 강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죽을 것 같은 순간이 있었습니까? 물론 실제로 목숨이 위태로웠던 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던 순간. 이 무게를 혼자 다 짊어지다가 쓰러지겠다 싶던 순간.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밤.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순간을 당신은 지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그 모든 것을 지나왔습니다. 무너질 뻔했지만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니체는 그것을 쇠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삶의 긍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운명에 당신의 삶에 새겨진 것들을 사랑하라. 니체 철학에서 가장 아름다운 개념 중 하나가 있습니다.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라틴어로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는 운명의 윤미인가에라고도 합니다. 나의 공식은 아모르 파티다. 필연적인 것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은폐하는 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사랑하는 것. 처음 이 말을 들으면 어쩌면 고개를 갸웃하실 수 있습니다. 운명을 사랑하라니. 힘들었던 시절을 사랑하라고? 아팠던 것을, 버텨야 했던 것을 사랑하라고? 니체는 당신에게 거짓으로 웃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었던 것을 힘들지 않았던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입니다. 아모르 파티는 이것입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길이, 내가 선택하지 않은 것들까지 포함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지우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 주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주름들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웃다가 생겼습니다. 울다가 생겼습니다. 햇볕 아래 오래 서 있다가 생겼습니다. 밤새 걱정하다가 생겼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얼굴에 쌓인 것입니다. 삶이 얼굴에 새겨진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회피하는 자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하지만 자신의 삶을, 그 고통까지 온전히 껴안을 수 있는 자는 비로소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아무 고통도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통과하면서도 나는 살아 있었다고. 나는 여기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름의 지도.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이야기들. 당신의 주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장 깊게 패여 있습니까? 눈가입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래 많이 웃은 사람일 것입니다. 혹은 오래 많이 울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어쩌면 둘 다일 것입니다. 삶을 깊이 살아온 사람의 눈가에는 기쁨과 슬픔이 함께 새겨집니다. 이마입니까? 그렇다면 아마도 당신은 오래 깊이 생각한 사람일 것입니다. 밤새 무언가를 걱정했던 사람, 가족을 위해 내일을 계획하고 또 계획했던 사람. 입가입니까? 말을 많이 한 사람, 누군가에게 위로를 건넸던 사람, 때로는 이를 악물고 말을 삼켰던 사람. 주름은 지도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의 지도. 어디서 웃었고, 어디서 울었고, 어디서 버텼는지를 기록한 지도.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자녀를 키우셨던 분들. 아이가 아픈 밤이 있었습니까?
열이 내리지 않아서 응급실로 달려가면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던 그 밤이 어디에 새겨져 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 일하셨던 분들. 월급날이 되면 통장 잔고보다 나가야 할 돈이 더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까? 자존심을 접고 그렇게라도 살아남았던 시간들. 그것도 어딘가에 새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떠나보내셨던 분들. 부모님을, 혹은 배우자를, 혹은 먼저 간 친구를. 그 이별이 얼마나 깊은 자리를 남겼는지 그것 역시 흔적이 됩니다. 홀로 서 계신 분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낸 시간들. 소리 없이 외로웠던 그 밤들. 니체의 말을 빌리면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자기 극복의 순간들입니다. 쓰러질 뻔했지만 일어선 것. 그 순간마다 당신은 어제의 자신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당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패배의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초이는 멀리 있지 않다. 이미 당신이 살아온 삶 안에 니체의 가장 유명한 개념 중 하나가 초인벌맨스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개념입니다. 초인이라는 말 때문에 무언가 초월적인 존재, 보통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니체의 초인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니체가 말한 초인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긍정하고 주어진 운명과 정면으로 맞서며 끝없이 자신을 극복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감각을 잃지도 않으면서 삶의 무게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존재. 초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자신을 내어준 어머니가 초인입니다. 무너질 것 같은 상황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아버지가 초인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춤추는 별을 낳기 위해서는 내면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 별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면에 혼돈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요하고 평탄한 삶에서는 별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흔들리고 부서지고 다시 모이는 그 과정을 통해 무언가 빛나는 것이 태어납니다. 당신의 삶 안에 있었던 혼돈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혼돈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당신이 얼마나 단단해졌는지를, 그 혼돈들이 결국 당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 당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별을 낳은 사람입니다. 사회의 거짓말을 꿰뚫어보다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왜 우리는 주름을 두려워하는가? 이제 이 질문에 조금 더 깊이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름을 두려워하는 것은 주름 자체가 두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사회가 주름에 붙여놓은 의미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늙음, 쇠퇴, 주름, 패배, 나이 듦, 끈땀. 이 등식들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니체라면 이 등식 자체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해 전혀 다른 가치의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치의 전도 엄월청, other world. 모든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정해놓은 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스스로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인가? 그 정의가 과연 옳은가? 젊음을 가장 값진 것으로 보는 세계의 문법을 한 번쯤 의심해 보십시오. 광고 회사가 우리에게 이 문법을 주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름을 두려워할수록 더 많은 크림을 사고 더 많은 시술을 받고 더 많은 돈을 씁니다. 당신은 젊음을 잃어가고 있다는 공포가 거대한 산업의 연료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당신은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 수십 년 동안 당신은 수많은 선택을 했고, 수많은 무게를 짊어졌으며, 수많은 고통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흔적이 당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흔적은 어떤 미백 크림도, 어떤 시술도 지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당신이기 때문입니다. 존엄 니체가 말한 진정한 아름다움. 니체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단순해 보이지만 이것은 니체 철학의 정수입니다. 남이 원하는 나가 아니라, 사회가 요구하는 나가 아니라, 진정한 나 자신이 되라는 것. 그리고 그 나 자신은 살아온 모든 흔적을 포함합니다. 젊었을 때의 나만이 나가 아닙니다. 젊음이 지나가고 흔적이 쌓이고 세월이 새겨진 지금의 나 역시 온전히 나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온전한 나입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으며, 더 많은 것을 버텨온 나이기 때문에 진정한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엇이 아름다운 얼굴입니까? 니체의 관점에서 보면 매끈하고 팽팽한 얼굴이 반드시 아름다운 얼굴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아직 삶이 덜 새겨진 얼굴일 수 있습니다. 아직 많은 것을 겪지 않은 얼굴. 반면 세월이 깊이 새겨진 얼굴에는 다른 종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살아낸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통과해낸 자의 아름다움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10대의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20대의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오래 살아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나이 든 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년을 살아온 고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의 껍질에는 수없이 많은 주름과 균열이 있습니다. 폭풍을 견딘 흔적, 가뭄을 버텨낸 흔적, 긴 겨울을 통과한 흔적. 우리는 그 나무를 보면서 늙어서 쓸모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건한 마음이 됩니다. 그것이 살아있음의 장엄함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얼굴도 그렇습니다. 감정의 최고조. 당신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정말 무너질 것 같았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자녀가 크게 아팠던 날, 직장을 잃었던 날,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날, 부모님이 돌아가시던 날,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움직이기 힘들었던 날, 경제적으로 가장 바닥에 있었던 날,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던 날. 그 날들을 당신은 어떻게 통과했습니까? 어쩌면 울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밤새 잠을 못 이루고 천장만 바라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혼자 눈물을 삭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 아침 당신은 일어났습니다. 눈을 뜨고 몸을 일으키고 그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쉽게 기적이라는 말을 쓰지만 진짜 기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은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한 것. 당신은 그것을 해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날에 걸쳐. 니체의 말을 다시 빌리겠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당신을 무너뜨릴 뻔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당신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당신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 깊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더 진짜가 되었습니다. 그 깊이가, 그 단단함이, 그 진짜됨이 지금 당신의 얼굴에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의 주름은 무너졌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당신이 수없이 무너질 상황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당신의 주름이 담고 있는 진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젊은 피부도
그 어떤 매끈한 얼굴도 그 증거를 담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증거는 오직 살아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살아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니, 그것은 충분한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노년의 존엄 삶의 가장 깊은 계절, 사계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봄은 화사합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고, 모든 것이 처음 시작되는 설렘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여름은 강렬합니다. 빛이 넘치고, 에너지가 차오르며 열기가 가득합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그런데 가을을 보십시오. 낙엽이 지고 빛이 기울며 쓸쓸함이 내려앉습니다. 그러나 그 쓸쓸함 안에 얼마나 깊은 아름다움이 있는지, 붉고 노란 단풍잎 하나하나가 얼마나 장엄한지, 여름의 초록이 담지 못했던 오직 지나가는 것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색깔들, 그리고 겨울이 옵니다. 앙상한 가지, 눈 덮인 들판, 그 고요함 속에 담긴 묵직함, 봄이나 여름으로는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깊이, 삶도 그렇습니다. 젊음의 계절에는 젊음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삶의 후반부, 나이 든 계절에는 젊음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깊이, 여유, 통찰, 그리고 존엄. 존엄이라는 말을 오래 생각해 보셨습니까? 존엄은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를 내는 것도 아닙니다. 존엄은 자신이 걸어온 삶의 무게를 알고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조용히 그것을 긍정하는 것입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보아온 눈, 많은 것을 겪어온 눈. 그 눈 안에는 어린 시절의 눈빛이 담을 수 없었던 깊이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두고 우리는 종종 연륜이라고 부릅니다. 연륜, 나이테. 나무의 속을 자르면 보이는 그 동심원들. 한 겹 한 겹이 한 해 한 해입니다. 뜨거운 여름, 추운 겨울, 가뭄, 홍수. 그 모든 것을 통과한 자국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것. 그 나이테가 많을수록 나무는 더 단단하고 더 깊습니다.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모든 해가 당신 안에 나이테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 무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깊이입니다. 다시 거울 앞에 서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기까지 들어주셨으니 이제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거울 앞에 다시 서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다른 눈으로 보십시오. 눈가의 선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오래 깊이 살아온 흔적입니다. 웃었고, 울었고, 때로는 바람을 맞았고, 때로는 햇볕 아래 서 있었던 모든 날들의 흔적. 이마의 주름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생각해온 흔적입니다. 가족을 걱정했던 밤들, 선택의 기로에서 오래 고민했던 순간들, 책임을 다하기 위해 머리를 쥐어뜯었던 시간들. 입가의 선을 보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말해온 흔적입니다. 누군가를 위로했던 말들,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 때로는 꾹 삼켰던 말들. 이 모든 것이 당신입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너 자신이 되어라. 그리고 지금 거울 속에 있는 그 얼굴이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가장 온전한, 가장 진짜인 당신. 삶은 당신의 얼굴에 이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사람은 살아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버텨낸 사람이다. 이 사람은 싸워 이긴 사람이다. 당신의 주름은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온 사람의 훈장입니다. 삶이라는 가장 긴, 가장 혹독한 전쟁을 통과해온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전리품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감추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제는 조금씩 그것을 긍정해 보십시오.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처럼 운명을 사랑하듯 내가 살아온 삶을, 그 모든 흔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듯. 그 긍정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방향으로 배워왔으니까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딱 한 번씩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얼굴은 살아낸 얼굴이다. 그 생각이 쌓이는 날, 어느 순간 거울 속의 얼굴이 더 이상 낯설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신의 삶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니체는 삶의 끝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대한 것은 모두 고통 속에서 피어난다. 당신의 얼굴은 위대합니다. 당신이 통과해온 모든 것들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거울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눈을 거두지 마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다시 바라보게 하는, 마음을 쉬게 하는 철학 이야기, 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